자, 그러면은 로또 복권 당첨 등 행운을 불러온 꿈에 있어서 상제가 된 꿈, 문상 가는 꿈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제가 됐다는 거는 이제 상복을 입는 꿈, 부모님이나 누가 죽어서 자신이 이제 상복을 입은 꿈이죠. 문상 가는 꿈, 이렇게 초상집에 가는 꿈인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상제가 된 꿈을 꾸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제 이 상제가 된 꿈이 이제 여러분 저 그 이전에 그 소련에서 그 공산당 그 서기장이 죽으면 서방 세계는 이제 주시하게 되죠. 누가 장례위원장이 되느냐? 그러니까 장례위원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실권을 갖다가 잡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왜 저 북한에서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 8명의 그 장례위원이 있었죠. 김정은을 비롯해서 8명이 그 차 옆에서 그 장례위원이 됐는데 이 상제가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자산 승계의 1순위가 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상제가 됐다 하면은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승계의 1순위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상복을 입고 있는 꿈을 꿨을 때 사실적인 꿈으로 실현이 되면은 실제로 현실에서 상복을 입고 있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황당한 전개의 상징적인 미래의 꿈에 있어서 로또 복권이나 기타 어떠한 성취를 이루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사실적인 꿈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한 15%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불행한 일로 실제로 상복을 입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예를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는 로또 당첨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경찰관이었는데 꿈에 상제가 된 복장으로 상제가 돼서 시험을 보는, 그러니까 여기 꿈에 여기가 이제 요걸 한번 요 실제 사례를 갖다가 거기만 보겠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바로 이런 꿈을 꿨죠. 배로 된 상제 옷을 입고 승용차를 갖다가 운전해서 시험 장소인 인천 남부중학교 운전에 들어간 후에 교실 시험장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배로 된 상제 옷을 그대로 입고 시험을 쳤다 이거죠. 이게 자신이 상제가 된 옷을 입고 그대로 쳤는데 결과는 승진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상제가 된 옷을 입었다.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승계의 1순위자. 그래서 상제 옷을 입고 시험을 쳤는데 승진했다. 이 사람은 복권에 되지 않았지만은 승진으로 이루어졌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문상 가는 꿈을 꾸고 친구 아버님의 초상집에 문상 가는 꿈에서 복권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요거는 우리 현실에서도 남의 집에 문상 가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문상을 가 보십시오. 이렇게 가면은 그 상주가 아주 고마워하면서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뭐 다음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이게 문상 가는 꿈이 우리도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초상집에 문상 갔을 때 역시 문상 가는 것도 어떠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유형의, 무형의 권리를 획득하는 거죠. 요거 실제로 한번, 이분은 10억 원에 당첨이 됐습니다. 참 10억 원에 당첨됐으니까 참 아주 그래도 큰 거죠. 뭐 아주 대박 비슷한 거, 큰 거를 갖다 터뜨렸는데 방 안에 자기 혼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제가 되는 꿈을 꿨다 하더라도 여러 명이 상복을 같이 자기랑 똑같이 입고 있으면 그 권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때는 맞상주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주도적인 맞상주가 최고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도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신적 물적 자산을 나눠 갖게 되죠. 그런데 혼자 있었다 그러면 그 정신적 물적 자산 승계를 갖다가 자기 혼자 하는 거죠. 혼자밖에 없었다. 요거는 독식, 자기 혼자서 그 권리를 다 누린다는 것도 하죠. 근데 10년째 임종하신 어른의 모습이 선명히 보이든지 꿈에서 깨어나 며칠 동안 머릿속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꿈이 10억 원의 당첨이 있었어요. 문상 가가지고. 자, 상제가 된 꿈도 그렇고, 이렇게 또 생생한 꿈일수록, 여기 아주 이분은 여기 이제 요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뭘 뜻합니까? 꿈이 아주 생생하다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 며칠 동안을 갖다가 떠나지 않았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강렬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생생한 꿈일수록 커다란 일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이 조금만 기억났다 그러면 한 1억 원인데 이렇게 아주 생생했으니까 그래도 10억 원,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요 얘기는 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아주 이런 예지적 꿈을 좀 잘 꿉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지금 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저 자신이 이러한 예지적 꿈을 많이 꾸고 실제로 체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꿈을 꿨습니다. 문상 가서 시체 절하는 꿈으로 소원이 성취됐다. 뭐 아쉽게도 뭐 로또나 복권에 안 됐지만, 요것도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이렇게 제 얘기니까 하죠. 꿈에 이제 아버님하고 이끌려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는데 장면이 바뀌면서 그게 상갓집에 문상 가는 대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꿈에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데 들어가는데 신발이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한참 애를 쓰다가 간신히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제단에 이렇게 시신이 있는데 옆에는 이제 이렇게 그 상주가 있고, 거기 시신에다가 절을 하려고 보니까 제단에서 피고름 같은 이 핏물이 두 줄기가 흘러나와요. 그런데 옆에 상주한테 내가 그걸 갖다 이렇게 피해서 이걸 하면은 상주가 좀 싫어할 것 같아서 그 앞에 그냥 그대로 앉아가지고 2번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상주하고 이렇게 맞절하고, 이러한 꿈을 갖다 꿨어요. 저도 역시 깨고 일어나가지고 꿈이 하도 생생해서, 그때 그 대학원 박사과정에 다닐 때인데 한참이 지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가 그 여관방이지, 그렇게 깨달을 정도예요.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의 의미를 이렇게 되살려 보고, 내가 좋은 꿈을 꿨구나. 저는 꿈을 해몽하고 꿈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시체에다가 이렇게 절을 갖다가 2번이나 했으니까 내 소원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게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 상갓집에 이렇게 들어갈 적에 신발이 안 벗겨져서 이렇게 애를 쓴 것처럼 이렇게 바로 원하는 게 그냥 바로 뭐 일주일 뒤에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여 뒤에 바라던 그 당시에 그 천리안에 그 홍순례 박사 꿈의 몽을 갖다가 정보를 제공하는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그 정보 제공료 이런 그 수익이 있었으니까 어떤 재물적인 이익이 그 후에 조금 발생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나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어디 문상 가서 절하는 거는 현실에서도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문상 가서 뭐 뺨 맞는 법 없죠? 저도 요즘에 뭐 어쩌다가 주변에서 누구 뭐 아들 결혼식이다, 저도 좀 어떤 데 바쁘고 그럴 때는 안 갑니다. 에이 뭐 아들 결혼식에 안 가도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런데 누가 아버님 돌아가셨다 하면 거의 가급적 가고자 합니다.
아, 사람이 죽었다는데 거긴 가야지. 이렇게 초상집에는 저도 이렇게 원칙상 좀 자주 가는데 다 가는데 누구 아들 결혼식은 이건 좀 안 가도 될 거야.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도 문상 가는 일은 상당히 좀 인간다운 도리를 지키는 것이고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에서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문상 가서 시체 절하는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로또 당첨을 바란 사람이라면 당첨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유사한 사례를 보면은 역시 절에 가서 5번 절하는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됐다. 근데 이분은 이제 꿈이 이렇게 간략한데 5번 절을 했답니다. 5번 절을 했는데 물론 불교 신자죠. 불교 신자 입장에서 이렇게 5번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복권에 됐는데 좀 적게 됐네요. 인터넷 전자복권에서 1,000만 원에 당첨됐습니다. 1,000만 원이 또 어딥니까? 근데 이렇게 절에 가서 절했다. 이거는 시체는 아니지만 어떠한 뭐 절에 가서 절했으니까 부처님에게 절했다고 봐야겠네요. 이렇게 어떠한 부처님이다, 하나님이다, 어떤 영적인 대상에게 절하는 꿈도 역시 소원을 비는 이러한 상징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재물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 재물 성취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로또 복권 당첨된 행운의 꿈에 밝고 풍요롭고 아름다움의 꿈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의 이해다. 밝은 꿈 좋죠. 풍요로운 꿈 좋고 아름다운 꿈 좋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일 수도 있습니다. 뭘 더 붙이면 좋을까요? 뭐 이것도 좋죠. 요렇게 붙여도 이것도 뭐 좋은 꿈이죠. 자, 정겨움의 꿈.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고 꿈 표상이 정계가 밝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정겹고 좋은 일로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렇게. 자, 사례를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밝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꿈인데 이 경우에 이제 요걸 갖다 중요하죠. 요런 꿈을 꾸고 역시 꿈꾼 사람이 처한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루어지죠.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로또 복권 당첨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얻게 되거나 승진, 합격, 소망, 성취, 권세, 명예, 이권, 획득 등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또는 이런 좋은 꿈이 이것도 가능합니다. 태몽으로 실현도 가능하다. 자, 이 경우에 태몽이 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좀 이런 꿈을 꾸면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거. 자, 보겠습니다. 얘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꿈 한번 꾸고 싶죠? 도라지꽃이 예쁘게 만발한 언덕을 누비는 꿈이에요. 도라지꽃이 이제 이게 하면은 좀 보랏빛 색깔로 이렇게 쭉 되는데, 요 사람의 말을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로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좋은 일로 이루어지겠죠? 자, 이 사람 말을 그대로 살펴보면, 꿈에서 온통 도라지꽃이 피어있는 언덕을 보았습니다. 반짝거리는 보랏빛 꽃이 얼마나 곱든지 넛을 입고 바라보는 꿈이었다. 그리고 나서도 아주 좋은 기분이 들었다.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꿈에서 기분 좋은 꿈을 꾸면은 좋게 되죠. 근데 여기 이 꿈의 특징을 갖다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꿈이죠.
결론적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움의 꿈이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꿈이 복권 당첨으로 실현됐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복권 당첨이 아니더라도 합격, 승진, 어떠한 성취,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식에서 대박, 부동산에서 대박, 여러 가지. 자, 요건 어떻습니까? 요것도 참 이런 꿈을 갖다가 참 꾸고 싶죠. 집 마당 나뭇가지에 열린 호박을 따는 꿈이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례를 갖다 보겠습니다. 역시 아주 좋은 꿈이죠. 사례. 마당 나무 사이에 호박이 하나 열려 있기에 뚝 따서 가슴에 앉는 꿈을 꾸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꿈을 꿨는데 3억 6천만 원에 됐습니다. 3억 6천만 원에 호박을 따는 꿈을 꾸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꿈의 상징과 우리 언어의 관습적 상징과 문학적 상징이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떻습니까? 관습적 언어 상징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 그런 말 쓰죠.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 언어의 관습적 상징으로 그렇게 쓰는데 꿈 속에서도 호박이 열린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분은 이제 로또 복권 당첨으로 됐는데 어떤 분은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꿈에 이렇게 호박이 열려있는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전화가 오죠. 그래서 다른 사례의 그 꿈을 꾼 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디 허리를 다쳐가지고 산재 보상금을 얼마 받았어요. 얼마 한 3천만 원 받았는데 이 호박이 마당에 열려있는 꿈을 꿉니다. 그분의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띠리리고 오더니 당신이 받은 3천만 원은 너무 적게 받았다. 속칭 브로커죠, 브로커. 내가 더 받게 해줄 테니까 그 받은 금액의 30%를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을 더 받게 해주면 나한테 30% 주고 70% 당신 가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밑자에 본전이니까 그래라. 그랬더니 이거 브로커가 나서가지고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더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을 주게 되는, 돈을 또 얻게 되는, 호박이 열린 꿈을 꾸고 결국은 재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관습적 언어도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 뜻밖의 행운을 잡았을 때 쓰는 말인데 꿈의 상징과 일치합니다. 또 이것도 역시 좋은 꿈이죠. 이것도 이제 굳이 설명을 더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호박이 무지하게 많이 열려 있는 꿈이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요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예? 그렇죠. 풍요로움. 예. 풍요로움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호박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은 결국은 풍요로움, 어떤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꿈이다. 풍요롭다. 꿈은 반대가 아니다. 자, 여기 이제 브로커 지금 얘기 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좋은 꿈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첨되기 전날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3억 원에 당첨이 됐네요. 3억 원에 당첨이 됐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 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골 모습이 떠오르고 나락을 한 다발 안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굴뚝에 밥을 짓는 아주 정겨운 농촌의 시골 풍경. 거기다가 나락을 갖다가 안고 들어왔으니까 이때 나락이 재물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3억 원에 당첨이 됐어요. 복권 당첨되기 전날의 꿈인데 3억 원에 당첨이 됐는데 복권에 당첨이 아니더라도 뜻밖의 재물이 생긴 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꿈의 표상 전개가 좋죠. 이런 정겹다.
뭐 갖고 들어온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역시 이것도 굉장히 정겨운 표상이죠. 자, 이런 꿈을 갖다 한번 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창문 너머로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꿈이다. 이런 꿈을 꾸고 1등 4천만 원에 당첨이 됐는데 이렇게 꿈에 햇살이 비쳐드는 꿈이다. 이것도 역시 밝은 표상의 꿈이죠.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이 들어온다. 부모님이 다가오는데 이런 꿈을 꾸고 4천만 원에 냈다. 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좋은 꿈이죠. 자, 얼마나 좋습니까? 집안에 온 가족이 빙둘러 앉아있는 꿈 아주 좋죠. 이것도 정겹고 좋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더블 복권에서 3억 원에 당첨이 됐네요. 참 이런 꿈은 참 뭐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안 되거나 고향집에서 온 가족이 빙둘러 앉아서 정답 나누는 꿈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재미난 사례가 하나 있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꿈도 좋죠. 암벽 등반을 했는데 바위 전체가 여자 젖가슴이었던 꿈이다. 이런 거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죠. 여인의 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는 노래 가사에 있죠. 긴 머리, 짧은 치마. 여성의 미가 머리하고 이런 각선미. 근데 그거 말고 남성들이 또 제일 그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풍만한 유방. 이런 쪽에 이것이 또 동경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꿈에 암벽 등반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위 전체가 여자 젖가슴이었다. 참 이게 여기 좋은 표상이죠. 좋은 꿈이라는 거는 꿈은 반대가 아니다만 염두에 두시면 아주 좋은 것. 풍요로움과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움. 여기 풍요롭고 아름답고 아기 낳는 꿈이 좋은데 또 아기를 먹여 살리는 이 젖가슴도 역시 좋은 표에서 등장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꿈 전체가 참 암벽 등반했는데 여자 젖가슴이었다. 이런 꿈 꾸고서 또 복권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 이런 꿈도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꿈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꿈입니까? 꽃비 내리는 길을 연인과 함께 걷는 꿈이요. 이 꽃비 내리는 길을 연인과 함께 걷는데 그 꿈에 이렇게 연인이 다가오는데 그 남자가 바로 자기들입니다. 꿈속에 그 연인이 바로 자기였던 꿈을 꿨는데 즉 자기가 연인과 즐겁게 데이트하는 꿈이었죠. 이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꿈이라는 게 아름답고 좋은 꿈. 자, 연인과 꽃비 내리는 길을 함께 걷는 꿈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림에 참 보면은 좋죠? 연인과 이런 손잡고 같이 하는 꿈이 1억 5천만 원에 당첨이 됐네요. 1억 5천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사례로 이것도 역시 좋은 사례 꿈이 되겠죠.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정갈하게 단장된 무덤을 보는 꿈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아주 이렇게 단장된 무덤이죠. 만약에 무덤이 파헤쳐져 있다. 이건 흉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갈하게 단정된 무덤을 보는 꿈으로서 크게 되지는 않았네요. 1등 1,800만 원에 당첨이 됐는데 여기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이렇게 좋은 표상이 되는지.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햇살이 환하게 무덤으로 쏟아진다. 굉장히 아주 밝고 좋은 거죠. 아름답고 밝고 좋은데 무덤이 아주 정갈하게 깨끗하게 단장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게 어떠한 성취물, 결과, 업적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들이 이렇게 있는 거 무덤
역시 깨끗한 좋은 꿈으로 정갈하게 단장된 무덤을 보는 꿈. 요 경우에는 요것도 역시 이제 뭐 좋은 꿈이 되겠죠. 아름다운 집을 보는 꿈. 집은 집인데 아주 아름다운 꿈이다. 그럼 이거 역시 좋은 일로 일어날 것을 갖다가 예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근데 요 경우에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게 사실적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꿈을 꿨다. 꿈속에 큰 댐 옆에 뜨는 더 좋은 양옥기와집이 지어져 있고 뜰에는 꽃과 새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거 참 얼마나 이거 좋습니까? 양옥기와집이 지어져 있고 뜰에는 꽃과 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꽃과 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아름답고 풍요로움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막내 아들인데 그 집이 자신의 집이다. 우리 집이다. 근데 이게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이라면은 실제로 복권에 당첨돼서 요렇게 집을 갖다가 짓고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사회적 꿈이 되든 상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뜰에는 꽃과 새들이 이렇게 지저귀는 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여기 꿈속에 펼쳐진 자, 꿈속에 펼쳐진 전경이 밝고 아름답기 때문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지해주고 있다.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좋은 꿈이죠. 그 다음 사례로 깊은 동굴 속에서 깊고 맑은 물을 발견했다. 자, 맑은 물을 발견. 이것도 역시 물이라는 게 재물의 상징인데 역시 이 사람의 경우도 역시 좋은 거로 봐야겠네요. 그죠? 깊고 파란 물이 흐르는 것을 봤다. 뭐 이런 꿈. 또 이런 유사 사례 언젠가 소개해 드렸는데 계곡의 물을 가두는 꿈을 꾸고서 복권에 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계곡의 맑은 물을 가두려고 애쓴 꿈으로 로또에 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맑은 물의 꿈은 뒤에 또 물꿈이 나옵니다. 물꿈으로서 이 경우는 물꿈으로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아주 이렇게 좀 어쨌든 굉장히 깊고 맑은 물, 좀 보기 좋은 광경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역시 풍요롭고 아름다움의 꿈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풍요롭고 아름다움이 막 넘쳐나죠? 잘 자란 무가 집안 가득히 들어차 있다.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분석하기에 풍요로움이죠. 이렇게 잘 자란 무가 가득 있는 거 풍요롭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사흘간이나 연속해서 꿨다. 꿈으로 예지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시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거로 이 사례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풍요로움의 꿈. 자, 어떤 게 되겠습니까? 여기 인꼬새가 부화시킨 새끼가 무지개 색을 띠며 노래를 부르는 꿈이다. 이것도 엄청 좋죠? 자, 새끼들이 그저 여러 마리 날아다니면서 이 무지개색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아름다우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풍요로운 꿈, 아름다운 꿈, 이런 꿈을 꾸면은 현실에서 복권 당첨이 아니더라도 승진이나 합격이나 성취의 일로 이루어진다. 자, 지금 계속 유사한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꿈을 꾸면은 좋은 꿈이라는 거는 꿈은 반대가 아니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고향 풍경을 꿈속에서 생생히 보는 꿈이다. 앞서 정겨웠게 고향 가족이 빙 둘러앉은 꿈도 좋은 일이 이루어졌지만 어린 시절의 고향 풍경을 그대로 보는 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요 사례를 갖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좋은 꿈이라는 걸 뭐 본인 스스로 알게 되시죠. 어떻습니까? 우리 집 앞개울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쪽밭에 알타리 무가 쭉 자라면서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발스러더니 무들이 산더미처럼 커졌다. 표상에 전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무들이 커진다는 거는 좋은 꿈이죠. 꿈에서 자신이
거인이 되어 있는 꿈이 좋습니까? 난자기가 되어 있는 꿈이 좋습니까? 이거는 꿈은 반대가 아니다. 꿈에서 내가 거인이 되어 있다 하면은 거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무들이 산더미처럼 커졌으니까 아주 좋은 일로, 여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재물의 이권으로 갖다가 이루어졌어요. 쑥쑥 커지는 거. 쑥쑥 커가지는 것이 돼지의 상징성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가 휙 자라난 게 쑥쑥 커가는 성장 속에서 불꿈 또는 돼지꿈, 돼지가 쑥쑥 자라죠. 불이 번서 일어나죠. 이러한 쑥쑥 자라는 거로 해서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것도 역시 지금 유사한 거 사례만 제목만 이렇게 딱 소개시켜 드려도 벌써 다 풀이 소복하게 돋아난다. 풍요로움이죠. 풍요로움의 꿈. 풍요로움의 꿈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죠. 이런 다른 사례를 갖다가 보면은 이것도 이 꿈의 특징이 뭡니까? 이 꿈의 특징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로움이죠. 며칠 전부터 꿈이 참 좋더라고요. 풍요롭고 좋은 것만 보여요. 맑은 강물에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고 채소밭에는 상추와 배추가 풍성하고 상추도 먹을 수 있고 배추 담글 수도 있고 애기 아빠가 자기가 대리로 승자를 갔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비하고 이상해요. 여기서는 로또 복권이 아니라 이런 풍요로운 꿈을 꾸고 남편이 승진하는 거로 실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밝고 또 정겨운 꿈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목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어쨌든 좋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는 광채나는 구슬을 가리키며 빨리 주워 담으라고 최근에서 정신을 퍼담는 꿈이다. 그러니까 꿈에 광채나는 구슬, 이런 아름다운 구슬을 갖다가 가득 주워 담는 꿈이니까 구슬로 상징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물이나 이권을 얻는 일로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광채나는 구슬로 상징된 재물이나 이권 등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는 복권 당첨으로 실현되고 있다. 자, 요건 어떻습니까? 요것도 또 좀 풍요로움의 표상이 넘치죠. 거스름돈을 주머니가 넘치도록 받았다. 그래서 7,500만 원에 당첨됐는데 재미난 거는 다른 사람이 이 꿈을 갖다가 100원을 주고 사서 7,500만 원에 당첨되고 있는데 매몽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꿈을 꾼 사람이 자신의 꿈을 꾼 게 아니라 이 당첨된 사람의 꿈을 대신 꿔준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거스름돈을 주머니가 넘치도록 받았다. 풍요로움의 표상에서 재물의 획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지금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꿈은 어떻습니까? 이 꿈도 역시 좋죠. 끝없이 펼쳐진 들판 가득히 자신이 만든 옷가지가 온 들녘에 널려 있다. 풍요로움의 표상입니다. 굳이 하죠. 풍요로움의 상징이 넘치죠. 자, 이거는 이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다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꿈속의 옷가지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재물이나 이권을 상징하고 있다. 이게 참 온 들녘에 널려 있었다. 이 온 들녘에 널려 있다는 게 바로 뭡니까? 이 풍요로움의 표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거는 또 어떻습니까? 꿈이라는 게 반대가 아니고 상징에 이해 있다라는 걸 잘 알 수 있는데요. 떠오르는 달을 한아름에 잡으려고 달려간 꿈이다. 이렇게 여기서 달하면은 밤하늘에 떠 있는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밤하늘에 빛나는 건데 이걸 잡으려고 달려갔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가 봤을 적에 이때의 달은 아마도 이런 달이었을 겁니다. 이건 초승달이 아니라 보름달의 경우에 풍요로움의 표상이 넘쳐나고 있죠. 아주 큰 보름달.
아마 보름달이기 쉬워요. 이 초승달 보고 쫓아갔다가 뭐 그보다는 아주 보름달의 경우에 풍요로운 표상이. 여러분, 저 보름달이 뜬 날 밤에 연인과 데이트 한번 해보십시오. 초승달이 뜬 밤보다 훨씬 더 연인이 예뻐 보이고 연인과의 즐거운 데이트가 되는 걸 실감하실 겁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은 자연의 이러한 그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보름달이 뜬 날 밤 데이트 날짜를 정하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에 아주 이렇게 분위기 업, 상대방 이렇게 매력도가 업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인데 역시 좋은 꿈이죠. 자, 잘 다듬어진 큰 우물에서 물을 많이 퍼냈는데 무덤에 부엌에 가서 보니 독과 함지바가 키다 물에 물이 가득히 담겨 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게 재물의 상징이 된다고 그랬죠.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요즘도 그렇지만은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고 물은 생명의 원천이죠. 근데 이러한 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물론 이때 아마 맑은 물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흙탕물이었을 경우에는 안 되죠. 흙탕물에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물은 커다란 기관이나 단체의 상징으로 복권을 담당하는 은행이라고 본다면 부엌이 자신의 집.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자기 집안에 놨다. 그러면은 자기 집에 재물을 확보하게 된다는 걸 뜻하죠. 자, 이상으로 이렇게 그 살펴본 것이 맑고 밝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정겨운 꿈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에 있다. 꿈에서 아주 맑고 밝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정겹고 기타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꾸면 현실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재물을 얻게 되거나 승진하거나 자신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좀 맑고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꿈을 한번 꿔보시기를 바랍니다.